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반드시 플러스 수익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유망 섹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망 섹터,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 체질 개선한다. 나이스 DNB의 김영재 전문위원의 혁신 성장 품목 보고서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유망 섹터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가 있느냐? 오케이. 자, 현재의 시장의 볼륨 괜찮냐? 오케이. 앞으로 시장의 볼륨 업. 오케이. 이 세 가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를 강화한다. K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 데이터 댐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자, 두 번째는 전기전자,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으로 집적 회로와 마이크로 컴포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업체는 사업 형태에 따라 종합 반도체, 일명 IDM이라고 하죠. 더불어서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자, 시스템 반도체는 마지막으로 통신 장비, 가전, 컴퓨터, 산업 장비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여러분, 내용을 더 너무 깊이 하면 이게 35장의 리포트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자, 최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AI,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이 개발되면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특히 팹리스 분야 육성, 수요 산업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팹리스 분야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시제품의 제작, R&D 비용 부담 등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배경기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자,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전문 기업과 생산 전문 기업이 분업화된 것이 특징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함으로 경기의 영향이 적고 변동성이 낮다. 데이터 경제, AI,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이 개발되며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반도체의 분류를 잠깐 보면 반도체에는 메모리,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램, 일명 D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롬,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시스템 반도체,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반도체, 로직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의 특성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시장 구조. 메모리 반도체는 표준 제품 중심의 범용 양산 시장이나 시스템 반도체는 통신, 자동차 등 용도별로 특화된 시장을 형성한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산 구조.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다량 생산 구조이나 시스템 반도체는 8천여 종의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된 다품종, 맞춤형 구조를 보인다. 이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메모리 반도체에는 자본력, 미세공정 기술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기술, 우수 인력 등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 이런 부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 잠깐 살펴보면, 자,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을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저장,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 일명 시스템 반도체죠, 정보 처리 목적이. 자, 두 번째 제품,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 S램, V램 등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CPU, MDL, 멀티미디어 반도체, 파워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셋째, 생산 방식이 좀 다르죠. 메모리 반도체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 네 번째는 기술성이 좀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미세공정 등 HW 양산 능력,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 다섯 번째, 경쟁력. 메모리 반도체는 선행 기술 개발,
자본력, 설비 투자 중요할 것 같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수, 설계 인력과 설계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무려 2배라고 하는 점은 독특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심층 기술 분석,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IoT,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의 발전 방향. 첫 번째는 최근 인공지능의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로 GPU, FPGA, ASIC와 같은 인공지능 가속기가 발전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만 의존하지 않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실행하는 엣지 컴퓨팅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엣지 디바이스용 인공지능 반도체가 발전하고 있다. 마지막 셋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의 뇌, 신경 구조를 모방한 뉴로모픽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공지능 구현이 가능한 뉴로모픽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미래다. 이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 동향이 있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oT, 웨어러블, 그 다음에 통신용, 전력 에너지, 차량용,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센서,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특허 출원으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럼 다음은 산업 동향 분석. 다양한 산업의 IT 융합에 따라서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자,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암호화폐 채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발전 등 새롭게 발전하는 IT 융합 분야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반도체 산업의 밸류 체인이 또 언급되어 있는데요. 공정별로 이를테면 일괄 공정,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일명 종합반도체 IDM이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 팹리스 일명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다리 위탁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또 공정이 있다. 전공정이 있으면 여러분 후공정이 있겠죠. 패키징 앤 테스트 이런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IP 설계, 일명 칩리스, 또 이런 기술력은 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주문형 개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하는 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간단히 좀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2023년도 약 150조,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277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연 4.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 상당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현황.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2018년 8조 4,156원 규모, 이후에 연평균 4.11%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3년에는 10조 2,944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성장률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연평균 40%, 네, 그러나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연평균 한 4%, 그렇게 큰 성장률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돼서 두 개의 추천 종목을 골라와 봤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시스템 반도체의 저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뭐라고요? 어보브 반도체. 자, 어보브 반도체는 MCU를 설계,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고요. 2006년도 설립된 회사.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 자, 어보브 반도체는 IoT 동향에 맞춰서 MCU가 IoT 제품들에 사용되기 위한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각 가전제품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어보브 반도체는 저전력 기술 확보를 통한 초저전력 MCU 제품의 개발, 고성능 아날로그 IP의 확보를 통한 소방, 방제 기기의 정밀 측정, MCU 제품의 개발, 에너지 하베스트로 구동되는
반영구 초저전력, MCU까지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자, 성균관대학교하고 공동으로 국내 최초 자체 개발 블루투스 저전력 V4.2 IP를 개발해서 내재화에 성공하였다. 저 스스로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다. 자, 다만 상당히 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오케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여러분, 어버브 반도체 기술적인 분석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어버브 반도체 일봉입니다. 주가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많은 거래량과 주가 한번 뻥 올랐다가 조정 눌림목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탔고요. 거래량만 증가한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우상향, 상승 추세 좋고요. 거래량 없다가 점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거래량만 증가해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좀 더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버브 반도체는 실적 좋고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한번 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자,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오늘 저의 마지막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뭐라고요? 텔레칩스. 자, 텔레칩스는 반도체 팹립스 업체로 멀티미디어와 통신 관련 시장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 칩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자, 텔레칩스는 국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메이저 업체에 AVN 칩을 공급하고 있고, 실제 NXP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 그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텔레칩스의 차량용 AVN 칩은 텔레칩스의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모바일, TV, 수신칩을 주요 제품으로 두고 있다. 텔레칩스는 음성 인식, 객체 인식 등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마인드 재테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텔레칩스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어쨌거나 텔레칩스와 관련된 리포트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텔레칩스가 꾸준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 그러나 많은 리포트에서 올해 텔레칩스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무작정 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실적과 재무 상태 한번 잘 보고, 특히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고 한다면 그때 베스트 타이밍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텔레칩스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올라갔다 내렸다. 자, 쌍고점, 그죠? 예, 쌍고점 당연히 팔아야 되고 떨어지니까 조정 눌림목.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약간 부족합니다만 미래 가치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주봉은요. 자, 여러분, 텔레칩스의 주봉입니다. 과거 전혀 사랑받지 못하다가 상승 추세 상당한, 저는 매집이라고 보고요. 역시 매집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추후에 이 가격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 어쨌거나 최근의 세력은 저는 들어왔다라고 보는 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수의 타이밍 텔레칩스. 자, 여러분, 오늘은 유망 섹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리포트 한번 읽어보면서 이러한 섹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 더불어서 유망한 그런 종목도 한번 발굴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